여러분, 햄릿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영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바로 이 한 문장일 텐데요. 오늘 이 질문 하나로 400년 된 미스터리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모셉이죠. 해골을 손에 들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왕자. 우리 머릿속에 햄릿은 거의 이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아, 바로 저 장면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실 완전히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랍게도 이 해골 장면은 오막에 나오고요. 우리가 오늘 제대로 파헤쳐볼 그 대사는 한참 전인 3막에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오해를 바로잡는 것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대중문화 속에서 흔히 보는 이미지를 넘어서 이 질문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대사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우리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너무나 익숙하죠. 이 문장 하나가 정말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을 사로잡아 왔어요. 근데 과연 이게 단순히 살까, 죽을까 하는 문제, 그게 전부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to be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살고 죽는 것 이상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살 것이냐로 번역하지만 to be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이건 무엇을 할 것이냐 같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할 것이냐 자체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계속 버티며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걸 끝내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사라질 것이냐. 이게 바로 햄릿의 실존적 고뇌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야 공식 대본이 있지만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을 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너무나도 유명한 대사도 사실은 버전이 딱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자, 이게 1603년에 처음으로 나온 판본인데요. 보세요. That is the question이 아니라 A, there is the point라고 되어 있죠. 느낌이 확 다르죠? 아, 바로 그거야. 혹은 그게 핵심이지.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딱 1년 뒤에 나온 판본을 보면 이제 좀 우리가 아는 그 문장이랑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셰익스피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출판된 희곡집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버전으로 딱 굳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가 완성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린 셈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존재 자체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니 당연히 햄릿의 가장 유명한 특징, 바로 복수를 망설이는 행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그는 왜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렸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400년 동안 수많은 비평가들을 잠 못 이루게 한 최고의 미스터리입니다. 아버지의 유령까지 나타나서 복수해라 하고 직접 명령을 내렸는데 도대체 왜 그는 계속해서 고뇌하고 주저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정말 충격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햄릿 마음속 깊은 곳에 사실은 아버지를 없애고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숙부가 바로 그 일을 대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숙부를 죽이는 건 결국 자기 내면의 그 어두운 욕망과 마주하고 그걸 죽이는 것과 같아서 차마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해석이죠. 그런데 어쩌면 햄릿의 망설임이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그런 불안감과 더 닮아 있다면 어떨까요? 현대 심리학의 눈으로 햄릿을 보면요. 그의 망설임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남들한테 약하게 보이기 싫은 마음 같은 거요. 어때요? 너무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 결국 햄릿은 400년 전의 왕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불안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 이 공감대 때문에 햄릿은 그냥 오래된 색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시대를 비추는 거울처럼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은 400여 년 전 셰익스피어가 직접 공연했을 글로브 극장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올해 2024년 한국 국립극단의 아주 현대적인 무대입니다. 이 두 사진만 봐도 햄릿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시공간을 넘나들며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죠. 최근 국립극단에서는 아예 햄릿을 남자인 왕자가 아니라 여자인 공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유명한 대사,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게 약한 자의 자리는 항상 악한 자한테 빼앗기지 라는 대사로 바뀌었습니다. 특정 성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약자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로 의미가 확 넓어진 거죠. 이렇게 설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작품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햄릿은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 매 시대마다 새로운 공연이 올라올 때마다 연출가들은 햄릿이라는 거울을 우리 앞에 딱 세워놓고 묻는 겁니다. 자, 당신들 시대의 문제는 뭔가요?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햄릿, 이 인물 자체는 어땠을까요? 이 길고 긴 질문의 터널 끝에서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그의 여정은 처절한 고뇌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어떤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햄릿의 여정을 비동사의 3단 변화로 설명하기도 해요. 맨 처음 그는 거기 누구냐? Who's there? 라고 물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존재할 것인가? To be or not to be? 라는 질문으로 존재 자체를 고민하고요. 그러다 마침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게 둬라. Let be. 질문에서 고뇌로 그리고 마침내 수용으로 나아간 거죠. 결국 햄릿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한테 정답은 이거야 하고 딱 알려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4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실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끈질기게 던지게 만든다는 것, 바로 그 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햄릿이 정말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그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의 세상은 또 여러분 자신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